바르셀로나를 4대3으로 꺾고 유로파리그 8강에 진출한 맨유는 유로파리그 최다 우승팀인 세비야를 만나게 됐습니다. 스페인의 프리메라리가에서 바르셀로나는 압도적인 1위이고 세비야는 13위로 마요르카 미치니까 어찌 보면 맨유 대 세비야는 결과가 뻔한 경기일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도 맨유가 세비야를 많이 앞서고요. 하지만 역시 공은 둥그렇습니다. 옵타의 승부 예측에 따르면 맨유 승률이 68.7%로 매우 압도적인 상황이었지만 이변이 일어난 것입니다. 악명 높은 맨유 홈구장인 올드 트래포드에서 펼쳐진 경기에서 세비야가 2대2로 비겨버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시죠. 맨유는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로 호성적을 거두고 있고 유리몬 마샬이 복귀하면서 래시포드의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마샬은 이번 시즌 전반기에 9경기 5득점 2도움을 올리면서 폼이 많이 올라온 모습이었지만 계속해서 부상에 시달리면서 최대 골칫거리인 선수입니다. 그러나 현재 맨유에게는 가장 강력한 옵션인 건 맞고 직전 경기였던 에버턴전에서 골맛까지 봤기 때문에 이번 경기 원톱으로 나왔습니다. 맨유는 4-2-3-1 포메이션으로 대야 골키퍼와 더불어서 말라시아, 마르티네즈, 바란, 완비사카, 페르난데스, 카세미루, 산초, 자비처, 안토니 그리고 마샬이 출전했습니다. 솔직히 매우 강력해 보이는데요. 반면에 세비야의 최근 전적은 좋다고 말하기 힘듭니다. 5경기에서 2승 1무 2패로 승리하지 못한 경기가 더 많죠. 세비야도 매년 똑같은 4-2-3-1 포메이션으로 나섰는데 야신 푸누 골키퍼와 아쿠냐, 마르캄, 쿠아시, 몬티엘, 페르난도, 구데이, 토레스, 라키티치, 오캄포스 그리고 라멜라가 나왔습니다. 이번 경기는 초반부터 모두의 예상대로 흘러갔습니다. 맨유의 기세가 매우 높았고 경기 시작 30초 만에 선제 득점을 올릴 뻔했습니다. 옵사이드로 취소되긴 했지만 세비야의 간담이 서늘해지는 매우 날카로운 장면이었는데요. 그 기세를 몰아서 맨유는 전반 14분에 득점했습니다. 에리센의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지난 겨울에 급하게 임대된 자비처가 골을 넣은 겁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패스를 깔끔한 터치를 받아서 왼발 슈팅으로 득점했습니다. 자비처는 원소속팀인 뮌헨에서는 주전 경쟁에서 밀렸는데 맨유에서는 FA컵 8강부터 데뷔골을 터뜨리면서 맨유 이적이 유력한 선수죠. 자비처가 맨유로 임대온 사이에 원래 감독인 나겔스만이 경질되면서 맨유 이적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테나흐 감독과 선수 본인도 맨유로 완전 이적을 원하고 있고요. 그런 긍정적인 기운이 이번 선제골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불과 7분 뒤에는 추가골까지 성공시켰는데요. 복귀한 마샬의 침투 패스를 그대로 득점으로 연결한 겁니다.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에서 침착하게 왼발로 마무리했습니다. 전반전에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앞서간 맨유는 마음이 편안했겠죠. 반대로 급해진 세비야는 계속해서 공격을 시도했지만 남의 골은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맨유의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수비 과정에서 팔을 쓰면서 옐로우 카드를 받은 겁니다. 이 경고로 인해서 페르난데스는 다음 2차전 출장이 정지됐거든요. 그러나 점수판은 그대로였고 맨유는 2대0으로 앞선 상황에서 전반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지키기만 하면 되는 맨유는 부상당한 바란에게 휴식을 주고 맥과이어를 투입했습니다. 아하, 두 골이나 앞서고 있으니까 어쩌면 당연한 선택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최악의 악수가 됐죠. 뒤지고 있는 세비야는 토레스를 빼고 나바스를 투입했고 이어서 엔네시리와 수소를 넣으면서 어떻게든 반전을 노렸습니다. 후반 17분이 되자 맨유도 슬슬 체력 안배를 더 하려는 듯 산초, 마샬, 페르난데스를 빼고 알랑가, 베오르스트, 에리센을 넣어서 경기를 마무리하려고 했고요. 세비야는 따라가려고 했지만 오히려 후반 37분 정도까지 맨유가 슈팅을 더 많이 했습니다. 후반전만 따지면 맨유가 5개, 세비야는 고작 1개에 그쳤으니까요. 그러나 정규 시간을 6분 남기고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페르난도의 애매한 크로스를 교체에 투입된 나바스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쫓아가서 추격골을 터뜨린 겁니다. 맨유의 왼쪽 윙백 말라시아는 페르난도의 부정확한 킥을 보고 골라인 아웃을 예상한 듯 속도를 늦췄는데요. 한번 땅에 바운드된 공은 아웃되지 않고 나바스에게 향했고 각도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나바스가 그대로 슈팅을 했습니다.
뒤늦게 쫓아간 말라시아는 황급히 다리를 뻗었지만 오히려 슈팅이 굴절되면서 골대 안으로 들어가고 말았죠. 순간의 안일한 판단이 자책골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불운을 탓할 수도 있겠지만 명백한 집중력 부족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대로 경기가 끝나면 여전히 맨유의 승리인 상황. 그러나 후반전 추가 시간에 또 한 번 사건이 터집니다. 교체 투입된 엔네시리의 헤더가 맥과이어의 머리를 맞고 굴절되면서 또 자책골이 된 겁니다. 이미 몸을 날리려던 데아는 역동작에 걸려서 손 쓸 수 없게 됐고 맨유는 그렇게 승리를 날렸습니다. 경기 종료를 12분 남겨놓고 순식간에 자책골 2개를 헌납하면서 1차전 승리가 무산된 건데요. 맥과이어의 자책골 역시 엄청난 불운은 맞습니다. 맨유가 뭘 특별하게 많이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교체 결정이 승부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반대로 세비야는 교체 투입된 나바스와 엔네시리가 모두 자책골을 유도하면서 용병술의 성과를 거뒀고요. 게다가 맨유의 마르티네즈는 후반 40분의 부상으로 들것에 실려 경기장을 나갔는데 이번에 바람과 마르티네즈가 모두 부상을 당하게 되면서 앞으로 리그 4위 경쟁에도 적신호가 켜지게 됐습니다. 경기 후 맨유의 테나흐 감독은 경기는 우리 손에 있었다. 2대 0으로 앞서 나갔을 때 추가골을 넣었어야 했다. 경기를 끝낼 수 있을 때 끝내야 했다. 부상으로 선수 교체를 했는데 하프타임 후 경기 리듬을 잃어버렸고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했다. 2개의 자책골은 불운이었다라면서 추가 득점을 하지 못하고 자책골을 2개나 허용한 것을 불운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책골의 주인공인 맥과이어도 첫 실점까지는 경기를 통제했다. 부상으로 마르티네즈를 잃고 두 번째 실점을 한 것은 정말 불행했다라면서 오늘 결과는 운이 없어서 무승부에 그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전 센터백 2명의 부상에 페르난데스의 경고 누적까지 겹치면서 세비야 원정에서 치러지는 2차전은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됐는데요. 최근 테나흐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서 맥과이어를 갑자기 칭찬했었는데 직전 경기인 에버턴전 이후에 맥과이어는 이번 에버턴전에서 수비를 지배했다. 맨유 감독 부임 후 최근까지 봐왔던 모습과 전혀 달랐다라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경기에서 자책골의 주인공이 되다 보니 상황이 많이 이상해져 버렸죠. 테나흐가 맥과이어를 칭찬하면서 김민재의 맨유 이적설 역시 잠시 힘을 잃을 것처럼 보였는데 이번 세비야전 이후에는 김민재가 어느 때보다 필요해졌습니다. 바라는 원래 부상에 취약했고 마르티네즈도 이번 경기에서 부상이 꽤 심각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김민재와 같은 철강왕 스타일의 뛰어난 수비수는 필수가 된 겁니다. 필 존스의 계약은 곧 끝나고 맥과이어와 린델로프 역시 방출 명단에 올라가게 된다면 바람과 마르티네즈만 남는데요. 여기에 김민재가 들어간다면 센터백 자원은 최상급이 됩니다. 다음 시즌 챔스 진출이 유력한 맨유 입장에서 본다면 김민재 영입은 이제 옵션이 아닌 필수적인 조건이 돼버렸는데요. 최근 김민재가 경솔한 행동으로 한국 팬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긴 했지만 역대 한국 센터백들 중에서 최고라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용서 좀... 김민재가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해서 수비계의 손흥민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